증산작용은 이제 이렇게 막 증발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증산작용이 식물도 물이 필요한데 왜 물이 빠져나갈까 싶긴 하죠. 빠져나가게 놔둘까 싶긴 하죠. 증산작용이 되면은 물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나무가 이제 엄청 크게 있잖아요. 뭐 10m 넘게 막 있잖아. 뭐 한 20m, 30m 되는 나무도 있잖아요. 요 이파리 끝에까지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실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빨대를 꼽고 빨아들여야지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여기서 물이 증발되면서 여기에 물관을 타고 이렇게 끌어올려줍니다. 이게 증산작용이 있어야지 물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꾸 물을 빼내야지 올라옵니다. 근데 전부 다 날려보내는 건 아니고 잎에 도달한 물은 광합성에 이용이 되고 뭐 남는 애들은 증발되는 거예요.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물 상승의 원동력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수분량을 조절할 수가 있다. 식물이 물이 너무 많으면은 이제 증산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수분량 조절할 수 있고 체온 조절도 된다. 물이 증발할 때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식물의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막습니다. 원래 나무 그늘이 훨씬 시원해요. 그냥 천막 그늘보다 나무 그늘에선 증산작용이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체온 조절도 할 수 있다.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면. 자, 그래서 증산작용은 잎에서 일어나는 건데 잎의 기공을 통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잎에서 일어나는 건지 확인하는 건데 물을 넣고 물 위에는 식용유를 이렇게 넣어야지 자연 증발이 안 돼요. 식용유를 넣는 이유는 그래서 어디 써져 있나요? 네, 식용유를 넣는 이유는 물의 자연 증발을 막는 겁니다. 근데 증산작용 때문에 줄어드는 물만 측정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간은 하나도 없어. 이파리가. 이거는 이파리가 있고 요거는 이파리가 있는데 비닐봉지 씌웠어요. 그러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니까 이건 물에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물의 높이가. 근데 얘는 안 낮아지고요. 얘는 좀 낮아지다가 말아요. 왜냐면 이 물이 여기에 이렇게 좀 나중에 가득 찹니다. 수증기가. 그러면은 증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낮아지다가 나중에는 안 낮아집니다. 그래서 가는 잎이 없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수면의 높이는 가가 제일 높은 거죠. 물이 제일 많은 게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얘가 수면이 높다라고 해서 증산작용이 잘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수면이 낮아야지 증산작용이 잘 되는 거죠. 나는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증산작용으로 실린더 속의 물이 나뭇가지 안으로 이동하여 수면이 높이가 낮아지는 거고, 근데 다는 처음에는 잘 일어나는데 나중에 보면 물방울이 막 맺혀 있습니다. 이 안에 습도가 높아져서 증산작용이 나보다는 적게 일어납니다. 증발이 적게 일어나는 거죠. 정리. 물은 수증기 형태로 증산작용 이제 잎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증산작용은 습도가 낮을 때, 그러니까 좀 건조할 때, 습도가 높으면은 활발하지 않다. 습도가 낮을 때 잘 일어난다.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잎에서 구체적으로 기공입니다. 이 기공이라는 거는 공기 구멍을 뜻해요. 그래서 기공이 여기 있는데 기공 주변의 세포고 공변 세포가 있어요. 기공 주변 세포 두 개가 한 쌍을 이룹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녹색으로 칠한 요런 애들이 엽록체야. 공변 세포는 엽록체가 있어요. 근데 표피 세포는 엽록체가 없습니다. 중요한데 여기 엽록체 없어요. 엽록체 없다. 그럼 낮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낮에 공변 세포에서는 광합성을 합니다. 엽록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포도당이나 녹말이 많아져요. 근데 그렇게 녹말이 많아지고 진해지잖아? 그러면 주변에서 물이 들어오는 삼투 현상이 있습니다. 삼투 현상이. 그럼 물이 들어오면 세포가 빵빵해지거든요. 세포가 커지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요 안쪽의 세포벽이 바깥쪽보다 두꺼워요. 그럼 이게 풍선 같은 거 불 때 좀 얇은 쪽으로 이렇게 부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낮에는 엽록체에 의해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광합성 결과 공변세포에 녹말이 많아지면은, 녹말이나 다른 이제 포도당 이런 게 많아지면은 주변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팽창하는데, 팽창할 때 안쪽 벽이 두껍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팽창합니다. 그러면 기공이 열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히는데, 증산작용은 기공이 열리는 낮에 활발하고요. 왜 열린다 이런 설명은 지금 여기에는 없네요. 어딘가에 있을 건데. 자, 아무튼 기공은 작은 구멍인데 주로 잎의 뒷면에 많아요. 앞면에 많잖아. 뒷면에. 이건 왜 그러냐면 앞면은 이제 뭐 먼지도 많이 쌓일 수 있고, 뭐 비가 온다던가 이러면은 이 기공이 닫힐 수 있어요. 막힐 수 있습니다. 근데 뒷면에 있습니다. 뒷면에, 뒤쪽에. 공변세포 두 개가 둘러싸여 있고,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드나드는 게 기공이고요. 공변세포는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고, 초록색을 띱니다.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고요.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껍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두껍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어요. 그러면 표피세포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공변세포만 광합성이 일어나니까 공변세포만 농도가 진해져서 주변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삼투 현상이 있는 겁니다. 자, 낮에는 열리고 밤에는 닫히고, 근데 사실 완벽하게 닫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도 공기가 약간 드나들어요. 낮이 더 활발하다 이거지, 낮이. 기공이 많이 열려 증산작용이 활발할 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상승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되므로 광합성도 활발히 일어난다.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좀 잠깐 보면은, 증산작용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물이 상승하게 됩니다. 식용유 떨어뜨리는 까닭은 이제 눈금 실린더 속에 물이 증발이 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증산작용으로만 이제 물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잎은 기공이 뒷면에 많다라는 거. 뒷면에서 기공이 더 많다. 기공이 열리는 과정. 농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광합성 때문에 그래.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해. 근데 옆에 있는 세포는 광합성을 못 하거든요. 엽록체가 없으니까. 공변세포 내에 농도가 높아지고, 주변 세포로부터 공변세포로 물이 들어오고, 공변세포가 팽창하는데 바깥쪽으로 휘어진다. 그럼 기공이 열린다. 왜냐면 바깥쪽이 더 얇고 안쪽이 두껍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려면 빛이 강한 게 좋고요. 온도는 높은 게 좋고, 바람은 잘 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수증기가 자꾸 딴 데로 날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더 건조해져서 증발이 더 잘 되는 거고요. 습도가 낮을 때 증산작용 잘 활발하게 일어난다. 칸 좀 같이 채우고요. 자, 식물체 속에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하고요. 증산작용. 그 다음에 잎의 표피에 있는 작은 구멍을 기공은 공변세포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증산작용은 무엇에 의해 기공이 열리고 닫히면서 조절된다. 공변세포라고 쓰면 되겠네요. 공변세포.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힙니다. 광합성을 할 때 주변 세포로부터 물이 들어오는 거고, 밤에는 그
만들었던 녹말을 다른 데로 보내요. 밤에는. 그러면 이제 주변 세포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닫힙니다. 자, 6번부터 9번까지 해보시고요. 다른 거는 다 맞았는데 지금 A는 공변세포고요. B는 기공이야, 기공. 여기가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구멍이. 그 다음에 표피세포는 주변에 있는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은 표피세포고요. 요거는 공변세포고, 기역은 이제 엽록체가 있고, 공변세포고. 그래서 이 기공은 사실 무슨 구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세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여기 알 것 같고요. 다른 거 다 잘했고. 자, 140에서 141조까지 증산작용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됐어요? 네, 같이 할게요. 선생님 틀렸다고 표시한 거 뭐죠? 17번에 일단 잎의 뒷면의 표피를 얇게 벗겨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A는 공변세포가 맞고 B는 기공이 맞습니다. A는 바깥쪽 세포벽보다 안쪽 세포벽이 더 두껍다. 이게 지금 여기 진하게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안쪽이 두껍다. 그 다음에 A의 모양에 따라 B의 열림과 닫힘이 조절된다. 맞죠? 그러니까 A가 바깥쪽으로 팽창하면 열리는 거고, 근데 밤이 되면 여기 만들어놨던 영양분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변이랑 똑같아져 가지고 닫힙니다. 다시.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B는 주로 잎의 뒷면에 분포한다. 뒷면에 있고, A와 C에서 광합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C는 광합성을 안 해요. C는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A는 광합성을 하는 거고. 알고 갔죠? 그 다음에 19번에 증산작용의 역할. 체온을 높이는 건 아니고 체온을 낮추는 거고. 그 다음에 수분량 조절할 수 있고요. 수분이 너무 많으면 증산작용 활발하게 일어나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거 니은 디귿이 맞는 보기고요. 5번 답이고. 그 다음에 22번에 서술형 22번. 자, 식용유는 물의 자연 증발을 막기 위해서 막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쓰면 우리가 이제 증산작용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잎에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그 말이 앞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잎에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눈금 실린더 속의 물이 나뭇가지 안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눈금 실린더 속의 물이 나뭇가지 속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